안녕하세요. 창원 경상대병원 박용희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은 심혈관 질환의 1차 또는 2차 예방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었는데요. 이 카툰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매일 아스피린 하나를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었죠. 하지만 최근에 여러 연구가 뉴트럴 리절트로 나옴으로써 아스피린이 과연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효한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의 2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법. 두 번째, 심혈관 질환의 1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법. 세 번째, 심방세동 환자의 아스피린 유효성. 마지막으로 정맥혈전성 질환 환자에서 아스피린이 과연 유효한가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의 2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법입니다. 일단 ASCVD가 발생한 환자들한테서는 아스피린을 이용해서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한다는 것이 아직도 유효한 트리트먼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PCI를 시행을 했거나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발생한 환자들에서는 아스피린과 B2Y12 이니비터를 이용한 듀얼 엔티플레이트릿 테라피, DEPT가 일정 기간 반드시 유지가 되어져야 하고요. 이후에는 아스피린을 이용한 롱텀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대표의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 옵티멀 듀레이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요. 대표의 듀레이션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블리딩 리스크나 이스키믹 리스크, 또 스테이블 엔진하냐 아니면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스텐트 제작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PCI 테크닉도 발전을 함에 따라서 대표의 듀레이션을 가능한 한 줄여서 블리딩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한테서는 1개월 또는 3개월 정도로 대표 듀레이션을 짧게 하고 이후에는 B12 이니비터 모노세라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스피린 오미션 스트래티지는 국내 연구진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졌는데요. 스마트 초이스 연구는 데프트를 3개월 동안 유지하고 이후에 B2Y12 이니비터 모노세라피로 전환을 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B2Y12 이니비터 모노세라피는 데프트와 비교해서 이스케믹 리스크 리덕션 면에서 비열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티코 연구는 티카그레롤 베이스드 모노세라피를 3개월 데프트 후에 티카그레롤 베이스드 모노세라피가 과연 스탠다드 데프트 트리트먼트보다 우월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3개월 데프트 후에 티카그레롤 모노세라피를 이용할 경우 내 클리니컬 베네핏 면에서 티카그레롤 베이스드 12month 세라피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고요. 트와일라이트 연구 역시 3개월 데프트 후에 티카그레롤 모노세라피가 12months 데프트보다 비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탑 데프트 ACS 연구에서는 1개월 데프트 후에 P2Y12 이니비터 모노세라피로 전환할 경우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와 비교해서 비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3개월 데프트가 1개월 데프트보다는 좀 더 안전한 트리트먼트가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혈관 질환의 1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법입니다. 2019년도 ACC/AHA 가이드라인에서는 40에서 70세 사이의 환자들 중에서 블리딩 리스크가 높지 않고 ASCVD 리스크는 높은 환자들한테서만 선택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아스피린 테라피를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용도로 사용할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한테서 역시 아스피린을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당뇨 환자들일지라도 CVD 리스크가 매우 높거나 또는 높은 환자들한테서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한테서는 아스피린을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2021년 ADA 가이드라인도 역시 이스키미 리스크가 블리딩 리스크를 상회하는 하이리스크 환자들한테서만 선택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2021년도 USPTF 드래프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40에서 59세 환자들 중에서 이스키미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한테서만 선택적으로 아스피린을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60세 이상에서는 아스피린을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바탕에는 세 가지 빅 트라이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연구가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샌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아스피린은 플라세보와 비교해서 베스큘러 리스크 리덕션 면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 리스크 그룹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 블리딩이 베스큘러 리스크 리덕션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내 클리니컬 베니핏 면에서는 아스피린이 그다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어라이브 연구는 non-DM 페이션트 중에서 moderate CV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아스피린은 플라세보와 비교해서 이스키믹 리스크 리덕션 면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MI 리스크 리덕션 면에서도 아스피린이 플라세보보다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스피린 연구는 헬시 엘더리를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이 연구에서 아스피린을 사용을 할 경우 엘더리 코호트들은 캔서 릴레이티드 데스가 오히려 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VD 릴레이티드 데스는 감소시키지 못했고요. 어드 코즈에 의한 데스 또한 아스피린이 감소시키지 못함으로써 헬시 엘더리를 대상으로 해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용도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구를 종합해 봤을 때 아스피린을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 메이저 GI 블리딩은 아주 유의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non-fatal MI나 non-fatal stroke는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세 가지 파퓰레이션 그룹에서는 아스피린을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방세동 환자에서 아스피린이 과연 유효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로리스크 페이션트, 즉 체스트 베스큐 스코어가 0 또는 1포인트인 환자들한테서는 스트로크 프리벤션 트리트먼트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엔티플레이트린 모노테라피, DEPT를 스트로크 프리벤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방세동 환자가 ACS 또는 PCI를 시행을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스피린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그런 가이드라인에서는 at least maximum 1month까지만 아스피린을 사용을 하고 이후에는 P2Y12 인히비터 모노테라피 플러스 노악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스키미 리스크가 아주 높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 기간 동안, 즉 일주일 동안만 아스피린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P2Y12 인히비터와 노악을 유지해서 이스키미 리스크 리덕션을 시키는 것을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맥혈전성 질환에서 아스피린의 유효성입니다. 정맥혈전성 질환의 메인 트리트먼트는 엔티코애귤런트인데요. 일부 환자들, 익스텐디드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일부 환자들한테서는 아스피린을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익스텐디드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아래와 같은 군에서 만약 오랄 엔티코애귤런트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톨러레이티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그 대안으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다큐멘티드 ASCVD의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위해서는 아스피린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PCI나 SCS 후에 아스피린을 이용한 DEPT는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되어지지만 출혈 위험도에 따라서 이 DEPT의 사용 기간은 조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1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법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있고요. 40에서 60 내지 70세 환자 중에서 ASCVD 리스크는 매우 높고 출혈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뇨 환자들 중에서도 역시 고위험군 또는 초고위험군 환자들이면서 블리딩 리스크가 매우 높지 않은 환자들한테서만 선택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심방세동 환자들에서 아스피린의 유효성은 그다지 인정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테믹 엠볼리제이션의 예방을 위해서는 아스피린이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심방세동 환자들이 PCI를 시행을 했을 경우에도 역시 가능한 한 짧게 아스피린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맥혈전성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아스피린은 사용이 될 수 있지만 항응고제를 복용할 수 없고 장기간 항혈전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